광해는 장단점이 혼재된 군주입니다. 임진왜란 땐 영웅이었으며 초기엔 여러 붕당이 섞인 연립정부를 꾸리고 대동법을 시행하는 등 업적도 꽤 괜찮은 편이었는데요. 그러나 반란 노이로제 때문에 옥사를 자주 일으키고 별것도 아닌 걸로 사람을 무지하게 많이 죽였습니다. 또 이 와중에 연립정부를 지손으로 깨부수고 대신 칼을 휘둘러준 대북 측에만 힘을 완전히 몰아줬죠. 선조에 비해 신하를 다루는 게 굉장히 미숙한데요. 그러나 후반엔 중립외교로 국제정세에 탁월하고 해안이 있는 군주라는 평을 받습니다. 이렇듯 광해는 장단점이 혼재되어 있는 군주예요. 그러나 오늘 다룰 내용을 보면 광해가 폐위될 수밖에 없는 결정적 이유를 알게 되실 겁니다. 오늘은 광해의 실책에 대해 한번 알아봅시다. 미신. 광해는 유독 미신을 많이 믿었어요. 정확한 이유는 알 수 없지만 아마 임진왜란이라는 큰 사건을 겪으면서 인간의 능력을 초월한 무언가가 있다고 생각한 것 같은데요. 조선 최고의 명장 이일과 신립이 대패한 순간 누가 봐도 조선은 망할 것 같았습니다. 근데 갑자기 이순신과 의병이라는 영웅들이 나타나서 우여곡절 끝에 나라를 지켜냈죠. 그래서 인간의 능력으로 할 수 없는 일을 무언가 초월적 존재가 도와준 거 아닐까 라는 생각을 하게 된 듯한데요. 현대에서도 보통 종교가 없던 사람이 종교를 갖게 되는 경우를 보면 엄청 큰 위기를 겪어도 이겨낸 경우, 또는 큰 병에 걸렸다가 회복된 경우, 아니면 무언가 초월적 경험을 했을 때가 많습니다. 이처럼 광해뿐 아니라 당시 사대부들도 미신을 많이 믿었어요. 그래서 고상한이란 인물이 이런 지적을 하기도 했는데요. 임진왜란이 끝난 뒤 사대부들은 술사들에게 깊이 빠졌다. 아무리 오래전에 죽은 조상일지라도 더 좋은 자리를 찾으면 다시 이장한다. 부모의 경우엔 이미 명당에 묻었더라도 조금이라도 더 나은 곳을 찾으면 2번이고 3번이고 이장을 거리지 않는다. 그리고 선조도 미신을 많이 믿었습니다. 외란 이후 선조는 신하들과 경연을 할 때 다른 경전은 거들떠보지도 않았어요. 죽을 때까지 오로지 주역만 강독합니다. 이처럼 당시 분위기상 미신을 믿는 건 왕이고 신하고 할 것 없이 엄청난 유행이었던 셈인데요. 광해가 이렇게 실체가 없는 무언가를 믿는 행위는 반역 모의를 믿을 때도 똑같습니다. 구체적인 증거나 실체가 부족할지라도 자신이 믿고 싶으면 그냥 그게 맞다고 믿는 성격이었던 거죠. 광해는 유독 미신을 많이 믿었는데 음양술, 점술, 풍수지리 등 종목을 가리지 않고 다 믿었습니다. 몇 가지 예를 들어보자면 개축옥사 때 광해군의 어머니의 묘에 가서 저주를 했다 라는 고변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이 일에 관련된 점쟁이를 유배 보내버렸는데요. 근데 이 점쟁이가 용하단 얘기를 들은 광해는 유배지에 있는 점쟁이한테 사람을 보내서 점을 치게 합니다. 애초에 미신을 잘 믿었기 때문에 저주 행위에 더 민감했던 거고, 또 그 저주가 정말 통할 거라고 생각했으니까 유배까지 보낸 자한테 점을 쳤던 건데요. 광해군 때 유명한 점쟁이 중에 복동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복동이는 개축옥사 때 연루되어 국문을 받았던 자예요. 근데 이 복동이가 자기 변호를 하는 게 아니라 대뜸 이런 말을 합니다. 아직 고을 안에는 저주에 사용된 물건들이 많이 남아있는데 저를 풀어주시면 다 파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에게 제사를 맡겨주시면 중전마마의 병세도 회복시킬 수 있습니다. 만일 효험이 없으면 그때 죽이셔도 되지 않사옵니까? 솔깃한 광해는 복동이를 풀어주고 어디 한번 해보라 합니다. 앞서 보았듯 광해는 저주가 실제로 통한다고 믿었고 복동이가 저주가 더 있습니다 라고 말한 이상 어떻게든 그 저주를 없애고 싶었던 건데요. 또 복동이는 여기서 멈추지 않고 앞서 말한 대로 중전의 병세 호전을 위해 아주 대대적으로 거하게 제사를 지냅니다. 근데 또 마침 우연인지 아님 제사가 진짜 통한 건지 중전의 병세가 호전돼 버려요. 그래서 광해는 복동이에게 아주 거한 상을 내립니다. 이 일로 완전히 복동이를 신뢰하게 된 광해는 이후로도 뭐만 있다 하면 복동이를 불러다 점을 칩니다. 심지어 광해 후반에는 명나라 황제의 칙서를 받는 날도 길이를 점쳐서 받으려고 했어요. 이게 말이나 됩니까? 칙서는 이미 한 달도 더 전에 써서 온 건데
받는 날짜를 점친다고 해서 내용이 달라지기라도 하나요? 근데 이걸 굳이 꼭 해야겠다고 우겨요. 근데 명나라 사신 입장에선 개소리도 이런 개소리가 없죠. 굳이 그거 맞춰주겠다고 순순히 기다릴 리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광해는 뇌물을 써서 날짜를 바꿉니다. 개꿀이네 이거? 궁궐 건설. 광해의 미신신봉이 극에 달했음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이 있는데 바로 궁궐 건설입니다. 사실 궁궐 건설이 어느 정도 필요하긴 했어요. 왜 광해군 6편, 광해의 업적편에서 창덕궁 완공했다고 했잖아요. 임진왜란 때 궁궐이 다 타버리는 바람에 선조 때부터 다시 짓기 시작해서 광해군 2년에 완공됐다고요. 그래서 여기까지는 업적으로 쳐도 돼요. 필요했고 잘 완공했으니까요. 근데 문제는 이 다음부터입니다. 창덕궁이 완공된 지 얼마나 됐다고 새 궁을 또 짓겠다고 나서는 광해. 그러자 3사가 격렬히 반대하고 나서는데요. 전하, 전란을 겪은 지 얼마 안 돼요. 창덕궁을 짓느라 국가의 재정이 파탄나고 백성들도 지쳐 힘을 다해 싸운데 어찌 궁을 또 지을 수 있사옵니까? 하지만 광해는 기어코 우겨서 또 궁을 짓고 나섭니다. 그래서 지은 게 바로 창경궁인데요. 그리고 말 나온 김에 경운궁도 다시 깨끗하게 수리합니다. 자, 100번 양보해서 그래도 왕인데 왕실 권위를 위해서 궁궐 1개 정도는 더 지어도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광해의 욕심은 이 정도에서 끝나지 않았던 건데요. 광해의 폭주는 여기서부터가 시작입니다. 광해군 4년 9월, 광해군은 몰래 유명한 술사인 이의신을 찾아가 이렇게 물어봅니다. 창덕궁은 2번이나 큰일을 치른 곳이라 머물고 싶지가 않다. 여기서 말한 2번의 큰일은 노산군, 그러니까 단종이 세조한테 밀려서 쫓겨난 일이랑 연산군이 폐위당한 사건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자 이의신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역사상 수많은 왕들이 변란으로 무너진 것은 단지 궁궐의 기륭에 달린 것이 아니라 온 도성의 기가 쇠하였기 때문이옵니다. 전하께서도 속히 도성을 옮기시옵소서. 얘가 지금 궁궐이 문제가 아니라 아예 땅 자체가 문제라면서 궁을 새로 짓는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 아예 천도를 해야 한다고 주장한 건데요. 이 말을 들은 광해는 비변사에다가 교화를 답사한 뒤 지형도를 그려오라고 명합니다. 또 누가 새 수도로는 교화가 괜찮다고 한 모양이죠. 하지만 신하들의 격렬한 반대에 막혀서 결국 천도는 실패하고 마는데요. 근데 죽어도 창덕궁에 살긴 싫었는지 어떻게든 여기를 벗어나려 합니다. 그렇다고 경운궁은 또 세자 시절에 아버지 선조로부터 온갖 핍박을 받고 세자 취급도 못 받았던 곳이라 그런지 거길 가고 싶지도 않았던 모양이에요. 아니 그럼 수리도 하지 말던가 애써 돈 써서 수리해놨더니 쓰지도 않고 뭐 어쩌라는 건지 원. 그래서 광해군 7년, 광해는 창경궁과 정릉행궁이 마음에 들었는지 두 궁궐의 수리를 지시합니다. 근데 광해는 여기서 만족하질 않아요. 창덕궁, 경운궁은 마음에 안 들고 또 창경궁이랑 정릉행궁은 어쨌든 새로 지은 게 아니라 원래 있던 걸 수리한 거니 여기도 완전히 만족스럽진 않았던 모양인데요. 그래서 광해군의 선택은 이럴 바엔 아예 그냥 새로 짓자. 광해군 9년, 풍수사 심운용이란 자가 광해에게 새로운 궁궐의 건설을 건의합니다. 그러자 광해는 중성지한테 궁궐 터를 알아보라 지시하는데요. 중성지가 인왕산 아래를 추천하자 광해는 여기다 궁을 짓겠다고 선언합니다. 그렇게 짓기 시작한 게 인경궁이에요. 인경궁은 칸수가 무려 경복궁의 10배나 되는 어마어마한 규모의 궁궐입니다. 근데 거기서 끝이 아니라 광해는 이 넓은 궁궐의 지붕을 싹 다 청기와 황기화로 덮으라고 지시합니다. 그냥 사치의 끝판왕을 부리겠다는 거예요. 여기서 끝이냐? 아니죠. 또 다른 풍수사 김일용이 또 건의를 올립니다. 정원군의 집에 왕기가 흐르고 있사옵니다. 무어라, 왕기? 아니 지금 창덕궁에선 노산군이랑 연산군 쫓아낸 게 찝찝해서 나왔는데 왕기가 흐르는 곳이 있다고? 광해가 이걸 참을 수 있을 리 없죠.
광해는 정원군의 집터에 세궁을 지으라고 지시합니다. 이게 바로 경덕궁인데요. 허나 이상한 점은 이렇게 무슨 궁궐 못 지어서 죽은 귀신이 들렸나 싶을 정도로 미친 듯이 궁궐을 지어댔으면서 경복궁만은 다시 지을 생각을 전혀 안 했단 거예요. 경복궁은 조선에서 제일 먼저 지은 정궁입니다. 근데 대체 왜 이걸 다시 안 지은 걸까? 아마 광해는 임진왜란 때 이미 경복궁의 기운이 쇠했다고 확신을 한 듯합니다. 창덕궁에선 왕 2명이 폐위돼서 지내기 싫다 했고 정원군 집에 왕기가 있다니까 걷다 궁을 짓겠다고 한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이 임진왜란이라는 나라가 망할 뻔한 사건을 겪은 경복궁을 다시 짓고 싶어 했을 리가 만무하죠. 그럴 바엔 아예 이참에 자신만의 정궁을 새로 짓고 싶어 했던 건데요. 그래서 짓기 시작한 게 바로 상상 초월의 규모를 가진 인경궁인 거고요. 인경궁이 유독 규모가 크고 화려한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광해가 계속 왕위에 있었다면 조선 후기의 정궁은 인경궁이 되었을지도. 아무튼 이렇게 궁궐궁궐 노래를 부르며 미쳐 날뛰는 광해의 폭주에 신하들은 제발 좀 그만하라고, 적어도 2개 동시에 지으면 너무 힘이 많이 드니까 하나씩 순서대로 짓기라도 하라고 간청합니다. 하지만 왕은 들은 채도 안 했어요. 궁궐공사는 인적, 물적 자원이 어마어마하게 소요되는 사업입니다. 지금 전후 복구한 지 얼마나 됐다고 이렇게 대규모 사업을 진행하면 재정이 버틸 리가 없겠죠. 게다가 명나라의 파병 요구까지 겹치자 조선의 재정은 그야말로 파탄날 지경에 이르는데요. 그럼 둘 중 하나는 포기해야 하는데 광해는 궁궐은 지으면서 파병을 안 하려 했던 거예요. 그러니 신하들이 미쳐 날뛰죠. 아니, 돈 없다면서 궁궐은 몇 개를 쳐짓질 않나? 그래놓고 궁궐 짓느라 파병을 거절해? 근데 결국 파병을 했죠. 그럼 궁궐 짓는 걸 포기했냐? 그럼 우리 광해가 아니죠. 임진왜란 때 국가 재정이 고갈되니까 뭘 했죠? 공명처 팔았죠. 그래서 신분질서 개판 날 뻔했죠. 광해는 궁궐 지으려고 공명첩을 팝니다. 미친 거죠, 그냥. 이렇게 나라 재정이 말라 비틀어질 지경이 됐는데 여기에 기름을 붓는 일이 하나 더 있었으니 바로 은과 관련된 지출이 증가했단 겁니다.